네, 계속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이웅찬 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시장이 너무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변동성도 네. 갑자기 또 위로든 아래든 뭐 장중에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어떨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이번 주에도 이벤트들이 말씀 주신 대로 되게 많습니다. 네. 월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FOMC가 또 겹쳐 있어요. 그래서 참 이제 어려운 상황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이벤트들 한 번 더 소화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FOMC는 특히 이제 만만하게는 얘기를 안 해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일단은 각오를 하고 네.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그래도 리스크들이 그래도 10월 중순 정도보다는 조금씩 완화되는 게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것도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지난주에는 뭐 이란이 바로 뭐 이제 선전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니 네. 그래도 그렇지는 않고 조금씩 리스크가 내려오고 있어요. 금리라든지 이제 달러, 유가 이런 부분들도 더 이상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쪽이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완화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를 지금 전후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유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냐 지정학적 리스크 다 불안합니다. 네. 불안하고 우리가 그거를 뭐 전쟁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미 유가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가가 90불 중반대를 갔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수요가 올라갔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모습을 미국에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냥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더 터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뭐 공급 측면만 이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수요 측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발표된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요즘에 또 연준이 상당히 눈여겨보잖아요. FOMC 결과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말 월초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예, 여러 경제 지표나 FOMC에 대해서는요. FOMC는 특히 완화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파월이 이제 지금까지 3분기 경제, 뭐 GDP도 워낙 서프라이즈도 나왔고, 뭐 CPI 지수야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커머디티 이런 가격들이 좀 부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FOMC에 대해서 뭔가 도비시하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시장이 또 어느 정도는 또 각오를 하고 있는 것들도 또 사실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FOMC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좋은 이벤트는 아닐 겁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QT 중단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기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을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미 많은 정도는 우리가 또 우려는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미국에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돼서 이에 따라서 시장 흐름도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1위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또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 주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을 특히나 주목하고 계세요? 이제 애플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기업 실적의 가장 중요한 피크는 지난주에 사실 넘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부터 해가지고 빅테크들 다 넘고 한국도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중요 2차 전지 기업들 다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애플이 이제 AI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IT 전반적인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해 가야 될 것 같고 한국의 산업재 종목들 이런 부분들 다 체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 기업 실적이 이제 지수나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지난주가 피크였고 좀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라든지 일부 기업들 가지고 우리가 힌트를 얻는 정도로 접근하고 개별 기업 뭐 이제 주가 정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개별 기업단에서 그렇다면 뭘 봐야 할지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 2차 전지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요즘에 뭐 실적을 보나 뭘 보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마침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공모가 확정 위한 기관 수요 예측
예측을 또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IPO가 혹시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일단 IPO는 좀 이제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근데 뭐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긴 해서 뭐 나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제 주식은 밸류에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뭐 시총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모 규모도 한 5에서 6천억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부담이 있긴 있고 밸류에이션도 뭐 상단 가격도 조금씩 낮춰서 한다고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수요 예측 좀 진행을 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투심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튼 뭐 IPO를 잘 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잘 지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제가 이제 2차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주가는 많이 빠져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업황이 그렇게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뭐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 이런 것들까지 또 고려하면은 아직은 또 우리가 워낙 상반기에 또 많이 올라왔다가 또 좀 네. 조정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 오래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지수가 정말 많이 조정을 받긴 했죠. 네네네. 2,300선을 지금 하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정도 시점에는 바닥을 좀 다져갈 것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네.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채널에서 아마 6월쯤부터 계속 사실은 나와서 죄송하지만 약간 아쉽지만 좀 이제 주의하자,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맞아요. 그런데 네, 주의하는 그렇게 게 맞았었죠, 사실. 예, 뭐 이제 예.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주식이 많이 빠졌고요. 우리가 뭐 코스피 2,600, 2,700, 뭐 거의 갈쯤 해서까지 그때까지 갔다가 지금 2,300까지 많이 거의 뭐 400포인트까지 빠진 상황이에요. 네. 여기서 얼마나 더 안 좋게 볼 것이냐. 물론 뭐 리세션이 나오고 뭐 패닉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 들어가야 될 레벨에 온 건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언제가 될 것이냐 그때를 네. 정확하게 알긴 힘듭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레벨에서 우리가 점점 더 사 들어가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마 내년 한 2분기 정도 됐을 때 물가가 미국에서 물가가 잡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생각보다는 덜 빠진다. 걱정보다는 덜 빠지고 지금 미국 경기가 또 너무 좋아서 걱정이지만 내년 가면 또 빠지긴 빠질 거거든요. 네. 미국 경기가 덜 빠지면서 물가가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 다시 주식하기 편한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때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 레벨에서는 우리가 사 들어가야 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좀 반등하면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시면서 가시던지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현금 비중이 가장 높은 분들이 너무 그러니까요. 부러운데 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네. 말씀을 이제는 사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도 해가면서 네. 그러면서 대응하면서 지금 와서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기엔 너무 아까운 레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현금 비중이 100%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채워가면 좋을까요? 상반기에 쏠리지 않았던 종목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은 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동성도 조금씩 네. 완화되고 그러면은 그런 데서 수혜를 얻을 종목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지수가 많이 내려왔지만 올해 괴리율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도 정말 많아요. 지금 오늘 보면 예를 화학 많이 들어서요?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보면은 중국이 지금 4분기에 미국보다 중국이 이제 경기 모멘텀이 좋을 것 같은데 화학은 보면 뭐 PBR 뭐 0. 몇 배 수준으로 뭐 맞아요. 오늘 뭐 보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저 밑에 있다 올라가거든요. 이런 종목들 얼마나 쌌습니까? 이런 네, 것들 전통화학들. 충분히 튈 수 있는데 이번 4분기엔 또 그럴 수 있지만 또 내년 1분기엔 또 어떤 종목이 이렇게 또 튈 수 있는 이런 것들 저 밑에 있는 종목들에서 충분히 기회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고평가들 주신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값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말씀 네. 주신 대로 현금 100%를 가지고 있으신 분한테 또 기회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시장이 어두울 때도 기회를 확실히 찾을 수 있다라는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이웅찬 연구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